가수 신성은 이름처럼 떠오르는 트로트 샛별이죠. 그의 매력은 기성 가수들조차도 욕심낼 깊고 낮은 중저음에서 미성고음까지 가능한 명품 음색인데요. 그는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낸 뒤 숨어있던 보석처럼 나훈아의 명맥을 이어갈 정통 트로트 가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에서 준우승을 차지하자 신성의 아버지는 이제 이룰 거 이뤘기 때문에 예쁜 색시 하나 얻어 장가가서 승승장구하게 된다면 아버지는 더 바랄 게 없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신성은 최근 한 방송을 통해 연애 경험은 30번 정도 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지금은 솔로 6년 차로 혼기가 꽉 찼고 그래서 조급하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그러다 신랑 수업에 출연한 신성은 정경미의 주선으로 미녀 개그우먼 박소영을 만나 진지하게 데이트를 했습니다. 이후 신성과 박소영은 해상 케이블카에서 데이트를 즐겼는데 나란히 앉은 신성에게 박소영은 무서워 심장이 떨리는 건지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오빠도 심장 떨려요? 라며 대뜸 신성의 가슴을 만져 신성을 놀라게 했고 신성과 박소영은 진짜 사귀는 것 같았죠. 그리고 드디어 개그우먼 박소영의 집에 신성이 입성합니다. 신성은 오늘은 소영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라고 말했는데요. 신성은 재래시장에 들러 소고기와 꽃바구니 등의 선물을 사서 소영의 집에 방문합니다. 진짜 신성 소영님 결혼하시는 건가요? 신성이 집에 방문했을 때 박소영은 부모님 없이 홀로 있어 신성이 급 당황한 모습을 보이자 소영은 자연스럽게 여기가 제 방이다라며 신성을 이끌더니 침대에 누워보실래요? 라고 말하며 둘이서 알콩달콩한 모습이죠. 하지만 신성은 너무나 적극적인 박소영의 모습에 왜 이래 진짜? 라며 민망해하면서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망부석이 되어 폭소를 유발했는데요. 둘이서 아주 놀고들 있는데 잠시 후 누군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들이닥칩니다. 박소영의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는데 이에 박소영마저 허둥지둥거렸고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급습에 놀란 신성은 깜짝 놀라 얼떨결에 90도 인사를 한 뒤 어머니에게 꽃을 선물하고 첫 인사를 건네는데 미인이시네요라고 달콤한 멘트로 환심을 샀죠. 박소영은 엄마가 신성씨 팬이시라면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소원 성취했다고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박소영의 엄마는 봐도 좋네. 사실은 내 친구들이 오늘 놀러 오고 싶다고 했어. 근데 안 돼. 나만 볼 거야. 처음엔 목소리 때문에 좋았는데 눈웃음 때문에 좋아해라며 들떠 있었는데요. 박소영과 어머니는 곧장 신성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고 세 사람은 맛있게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신성은 쉴 새 없이 박소영의 엄마를 챙겼고 박소영이 쌈을 싸 자신에게 건네자 어머니부터라며 쌈을 전하려 했지만 박소영의 엄마는 신성씨가 싸줘야지. 얘 말고라며 투정을 부리자 신성은 어머니에게 직접 쌈을 싸줬고 박소영 어머니는 맛있다. 꿈인가 생시인가 싶다. 어젯밤부터 설레서 잠도 못 잤다라며 만족해했죠. 박소영의 엄마는 장모가 주는데 뜨거운 게 문제야? 나 낯가리는데 왜 안 어색하지? 라고 하더니 내친 김에 신성에게 가족들도 소영이 좋아하시나? 라고 돌직구 질문을 던지는데요. 신성은 가족들이 박소영의 성격을 좋게 본다면서 요즘에 아버지도 나가시면 며느리 보는 거야? 그런 소리를 들으신다. 아버지가 좋아하신다고 밝혔죠. 이어 신성은 이래서 사위들이 처갓댁에 갔을 때 기대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 말이 필요 없습니다. 따봉이라고 외쳤고 해변에 여인을 열창하며 박소영 어머니만을 위한 단독 콘서트를 펼쳤는데요. 신성의 결혼 상대자로 지목된 박소영은 대학교에 진학 후 처음에는 연극 배우를 지망했으나 개그맨으로 진로를 바꾸었고 당시 수원여자대학교 연기영상과 교수였던 정보석의 소개로 컬투홀에 들어간 후 응시한 KBS 23기 개그맨 공채 시험에서 단번에 합격했는데요. 하지만 한동안 출연 코너가 거의 없고 인지도도 없었으나 3학기 유치원에서 19세 소영이 역할을 통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멘붕스쿨에서 백치미 고등학생 캐릭터로 유명해지게 되었으며 이 코너로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여자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박소영은 자신의 성형 사실을 고백한 적이 있는데 외모가 아빠를 닮아서 수능이 끝나자마자 아빠가 직접 성형외과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박소영은 직접 성형에 돈을 1,470만 원 썼다고 밝히기도 하였는데 턱이 작아서 턱수술 하려고 했지만 엄마한테 혼날까봐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한 방송에서 CT 촬영 결과 코에 보형물이 발견되며 출연자들에게 놀라움을 주기도 하였죠. 그리고 귀여운 외모와는 다르게 날씬한 몸매를 자랑하고 있어서인지 남자들에게 대시를 많이 받는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편 신성은 불타는 트롯맨에서 2위를 차지하고 부모님과 영상통화에서 1등해서 엄마 아버지 집 사드리려고 했는데 물 건너갔다. 열심히 일해서 사드리겠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이라고 말하자 신성의 아버지는 그것보다 예쁜 색시 하나 얻어 장가가서 승승장구하게 된다면 아버지는 더 바랄 게 없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신성은 30대 초반부터 가수라는 직업을 시작하여 자기 관리 때문에 연애하는 것도 많이 회피했었고 그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 여자를 만나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된다고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신성도 이제 나이가 부록에 가까워진 39세인 만큼 박소영과의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부모님께서 연세가 좀 있으신데 아버지 소원이 아들 장가 좀 가는 거라고 하신다. 인기 가수 되는 것보다도 친손주를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니 고생을 많이 한 두 분께 40 전에 결혼을 하는 것이 효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과거 신성은 자신의 이상형에 대해 청순가련형이라고 밝히며 자신의 키가 185cm이다 보니 키는 한 160cm 이상이며 자신이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연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또한 동종업계는 헤어져도 일하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 만나기 싫다고 하며 현재 집이 없고 월세살이 중인데다가 자신이 직업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 사업가 혹은 전문직 종사자를 만나고 싶다고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하겠지만 혹시라도 일이 없을 때 좀 쉬어도 되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성을 만나면 정말 금상첨화라고 솔직히 답하기도 했습니다. 신성은 누나가 4명이지만 부모님께 결혼하면 가정이 1순위라고 말씀드려 놨다고 하며 요리를 잘하고 흡연 음주도 하지 않으며 취미도 한강변에서 자전거 라이딩으로 건강하다고 매력을 어필했는데요. 신성은 부모님에 대한 각별한 공경과 효행 실천으로 효행상을 받을 만큼 효자로 입소문이 나 있죠. 신성은 가수로 데뷔하며 홀로서기에 나섰지만 부득이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간 적이 있는데 부친 신호철 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통사고까지 나 거동을 못하자 아예 짐을 싸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며 한편으로는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도와 농사를 지었죠. 그의 헌신적인 가족사랑은 지역에서부터 소문이 났고 예산군 공무패와 대한민국 효도협회로부터 효행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신성은 성인이 돼서야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셨는지를 알았다며 제1신의 안위와 성공을 위해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 곁을 지금 지키지 않으면 훗날 더 큰 후회가 생길 것이라면서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성공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했죠. 그는 또 지금 가진 게 없고 어려워도 부모님 모시고 멋진 곳에 여행도 가고 한 번이라도 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게 진정한 자식의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는 털어놓는 생각과 마음가짐만으로도 몇 번이라도 효행상을 받을 만한 효자였는데요. 그는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낸 뒤 숨어있던 보석처럼 나훈아의 명맥을 이어갈 정통 트로트 가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신성의 부모님은 아들 신성이 공무원이 되길 바랬고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편이었기 때문에 대학도 일반 학과로 진학을 하였죠. 공부를 잘하지는 못해 공무원이 되지는 못할 것 같았고 부모님이 전자계열로 취업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조언을 해주어 전자 전공으로 대학 진학을 하게 됩니다. 신성은 대학 진학 후에도 축제 때 과에 있는 동기나 후배들과 무대에서 노래를 할 만큼 끼가 많았었지만 20대에 들어 직장 생활을 하느라 가수의 꿈을 잠시 잊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29살이 되어서야 가수가 되고 싶어 트로트 가수를 꿈꾸며 도전을 하게 되었죠. 이후 힘든 무명 생활을 보내기도 했으나 신기하게도 이후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많은 이슈가 되어 신성 역시 기분 좋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신성은 어쩌다 방송 출연 요청이 들어오면 충남 예산에서 농산일을 하다 말고 승용차로 2시간 남짓거리인 서울까지 단숨에 내달렸고 힘들어도 자신을 대중에 알릴 기회가 생긴다는 사실에 춤추고 싶을 만큼 기뻤다면서 언제라도 천리길마다 않고 달려갈 자세가 돼 있었다고 회상했는데요. 모든 트로트 선배 가수들 중에서도 자신에게 존경하는 분을 딱 한 명만 꼽으라면 단연코 나훈아 선생님이라며 꿈과 희망이자 우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성은 선생님의 노래는 100번이든 1000번이든 들을 때마다 느낌이 달라요. 그만큼 깊은 울림이 있어요. 노래 속에 묻어나는 표정과 제스처는 물론이고 움직임이 없는 미세한 감정 처리에도 전율을 느껴요.
아직 한 번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전성기 시절 노래부터 컴백 후 내놓으신 신곡까지 유튜브를 통해 수백 번씩 반복하며 연습을 해요. 똑같이 따라 부르려는 게 아니라 제 나름의 스타일과 색깔로 체득하는 것이죠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행사장 레퍼토리는 고장난 벽시계, 18세 순위, 홍시 등 대부분 나훈아의 곡인데요. KBS1 아침마당에서도 머나먼 고향, 두 줄기 눈물을 불렀고 TV조선 미스터트롯 3라운드에서는 녹슬은 기찻길을 열창했죠. 승자와 패자는 간발의 차로 운명이 갈리게 마련이지만 때론 화려하게 조명을 받는 우승자보다 패자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감동을 주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이제 신성의 결혼은 트롯계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로 여겨질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과연 그가 언제쯤 박소영과 결혼을 할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행